예, 또 이어서 보실게요. 오늘이 2024년 5월 31일이죠. 그죠? 네, 5월의 말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이제 또 6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엊그제가 2024년 1월 1일이었는데, 와, 2024년. 대망의 2024년. 그랬었는데, 벌써 거의 지금 상반기가 다 갔잖아요. 6월달 지나면 상반기가 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시간이 쏜살 같다. 그래서 이제 어쩌냐면 참 세월이 허무하다. 세월이 참 더덥다. 이제 이런 얘기들 간혹 하기도 하고 들려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벌써 지금 5월 말이면 6월이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쏜살같냐고. 이러니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그 세월만 생각하면 진짜 그렇지. 내가 이 5월까지 1월부터 5월까지 5달이나 지났는데 뭐 했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참 더덥다, 무상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진 그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에 있어서 그 시대 정신, 그 역사 정신은 아름다워지는 거다. 아름다워지는 거다. 깨달아 되어짐 시대인 거다. 되어짐이라는 게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많이 알면 뭐하고, 많이 깨달아 있으면 뭐하냐고. 결국 그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우리 인류 모두가 그렇게 되어짐으로, 아름다워짐으로 승화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목격하잖아요. 곳곳에서 사건, 사고, 사기다, 뭐 아주 온갖 그 흉포한 범죄들 가면 갈수록 극악무도하고, 폐륜 뭐 그냥 뭐 인륜도 없어. 그렇잖아. 그 다음에 그게 개인들 간에만 그런가요? 나라와 나라.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 살아. 네. 국가와 국가, 종교와 종교, 민족과 민족, 심지어는 마을과 마을,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여당과 야당. 수도 없이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 어찌해야 하냐고요. 나만 안전하게 살다가 어떻게 요리조리 잘 피하고 살다가 내 한생 그냥 아주 안전하게 어쨌든 가슴 졸이면서도 안전하게 살면 될까요? 언제 그것이 나에게 당장 나의 일로 다가올지 모르고. 그래서 결국 정말 총체적인 해답은 뭐냐면 우리 인류 각자가 아름다워져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시대, 이 역사가 무엇이고 왜 내가 이때 태어나서 지금 여기 지금 현생 인류의 구성원으로 있고, 그것도 동물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저 구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으로서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인간으로서 아름다워져야 한다. 인간으로서 되어져야 한다. 응. 그래요. 그것이 그야말로 가장 첫 번째 가는, 그다음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시작점이 되어지는 행복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살만 나는 세상, 풍요롭고 넉넉하고 경축만이 계속되는 세상, 그런 황홀한 세상,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보고 천국을 가야지, 극락이 좋아, 내 이 한생 뭐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절대 그런 이치도 없고, 그죠? 그건 이제 그 은유고 그 상징이고, 그렇게 빗대어서 세상에서 바르게 착하게 잘 살아라고 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 방편으로, 그 방편 예로서 천국이다, 극락이다,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고, 나는 뭐 다음 생에 태어나서 하지 뭐. 이 생은 배냈다. 까짓거 이 생 접고 다음 생에 태어났지. 정말이에요. 그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하고 굉장히 무지한 생각이에요. 이 생을 그렇게 허접하게 살았는데, 그죠? 이 생에서도 못 이루었는데 다음 생이라고 이룰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보장을 무엇이 하는데, 무엇으로 그걸 보장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그걸 보장받을 수 있는데, 너무 맹랑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 가르침으로 그 의미를, 그 뜻을 어제 우리 했었잖아요. 앞전 시간에 이해와 정립, 온전히 알아서 그 본질의 그 진면, 그 뜻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정립을 해서 되어져야 하는 거다. 그런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로 시간이 그냥 쏜살 같고 세월이 참 무상하고 덧없고, 그래서 그렇게 처해 있는 나는 참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존재인가요? 그거는 현상적인 모습만 봤을 때 그래요. 진정으로 그 세월, 그 시간의 감에 대한 이해와 정립이 분명하게 필요한 거예요. 노래도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100세 인생 있죠. 60세의 저 세상에서 나 바빠서 못 간다 그래.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 그래. 내 아직 갈 때가 안 돼서 못 간다 그래. 오늘 명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60, 70, 80, 90세에 나를 뭐 저 세상에서 또 어디로 내가 알아서 간다 그래라. 100세 오면 알았다고. 그 다음에 150세 되면 150에 또 데리러 오면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저는 그 노래 나왔을 때 듣고 참 멋지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가 됐다 그러잖아요. 참 멋지다. 위트 있으면서도 참 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사해주고 그 의미를 새기게끔 하는 그런 노래겠다. 그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만약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온다면, 그 가사가 그런 거 있죠. 내가 아직은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바빠서는 아니가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갈 데가 안 돼서 그랬다고 전해라. 더 할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정말로 이럴 수 있을 수 있는 그 명분이 뭐가 될까요? 그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움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꽃을 피우고 인간으로서 아름다움을 완성해 있으면 저 세상에서 오지도 않고 그 꽃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밀어줬는데 누군가 그런 인간으로서 아름다워짐을 그 표상이 되어져 있으면 데리러 안 와요. 150에다 데리러 안 와요. 200에다 데리러 안 와요. 제발 전세 오지 마세요. 전세를 밀어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시간이 가고 여기까지 이 삶을 살아 세월이 흘렀어. 뭐야? 내 그때 아휴 내가 참 단순 무식해서 철들지 못하고 그 어리석었던 것이 이렇게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 이제서 알겠네. 그 다음에 그때 나의 짧은 생각으로 했던 수많은 관계들을 생각하고 수많은 여정 살아왔던 여정들 되돌아보면서 어째 나는 그렇게 그 생각밖에 못하고 내가 그렇게 옹졸했던가. 그래 이제 나이 들어 철들어 여기까지 살아와 보니까 내가 진짜 철이 들었어. 여기까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보니까 이제 인생을 알겠어. 오야 이제 그 노래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처럼 이제 내 삶에 있어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이 무엇이고 진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내가 정말로 잘못 처신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서 스스로 그냥 얼굴이 붉어지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왜 그때 그런 못난 처신을 하고 왜 나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랬던가. 지금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었을 텐데 크게 틀어지게 했을까. 왜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원망만 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내 탓이었는데. 그죠?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은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 그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이고 그런 것인지를 정말로 이제 여기까지 와 이 세월이 흐르고 이 시간을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정말 알겠어. 그래서 노래가 있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 노래 가사 정말 멋지죠. 그죠? 자, 근데 늙어가게 한 게 아니라 익어가게 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한 거죠?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한 거죠. 아이고 세월이 더덥다라고 탓했던 그 세월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죠. 나를 그렇게 밀어 올려준 거예요. 그렇게 철들고 그렇게 원숙하게 그렇게 스스로가 숙성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래도 시간이 그냥 쌀쌀 같고 세월이 더덥고 아이고 참 세월 무상하고 허무하다. 이게 시간 세월의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세월이 나를 싫어서 이 못난 나를 그래도 살게 하고 더더욱 익어가게 하고 더더욱 잘되게 하고 더더욱 그나마 조금이라도 인간의 모습을 갖추도록 그렇게 인도해 준 거예요. 세월이. 그 세월이. 그래서 나는 그냥 무작위로 마구잡이로 터졌던 내 막 주관이며 내 어떤 가치 척도며 내 생활 방식이며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조화롭게 원만하게 그렇게 질서를 갖추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면에서 세월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죠?
세월이 참으로 질서롭구나. 세월이 참으로 질서롭구나. 오야, 내 보낸 이 세월이 허송 세월도 아니고 무작위적인 세월도 아니고 냉정하고 얄미운 세월도 아니고 그 세월이 있었기에, 그 시간의 흐름이 있었기에 내가 그나마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곱고 원숙되고 이거 있는 모습, 어른의 모습 자리할 수 있었구나. 이게 본질이에요. 이 장면이 세월에 대한 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해와 정립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은, 아이고 세월이 참 무상하, 세월이 더덥지, 시간이 진짜 쏜살같이 흐른다, 절대 이런 표현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표현도 아니고 인간의 사전에는 그런 표현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름다워지는 것들인 거예요. 세월이 참 질서롭구나. 자, 그러면 어쩐다 그랬죠? 이해는 들어있게 하는 거고, 그죠? 정립은 드러나게 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이제 이걸 온전히 이해하고 정립하게 됐잖아요. 시간, 흐름, 그 다음에 그 세월. 그러면 이제 그 세월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럼 당장 이 순간부터 세월, 이 시간의 흐름은 뭐겠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은혜롭고 나를 회춘케 하고 나를 다시 힘있게 살려내고, 그죠? 내가 세월을 탓하는 바람에 내가 지치고 늙어가고 막 문드러지고 있던 거예요. 세월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질서롭게 하는 것이 세월의 뜻인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안팎으로 다 질서로워지는 거야. 더더욱 질서로워지는 거야. 5월 말일을 보내면서 그래서 오늘 밤은 어떠한 밤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밤이라 할 수 있어요. 아름다움이 뭐였어요?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진 시간과 세월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알아서 내가 그렇게 되어졌다.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다. 5월의 말일은 10월의 마지막 날이 만난 밤이 아니고 그래요. 세월이 참으로 질서롭구나. 세월아 놀자 질서롭게. 얼마나 좋아요. 멋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어서 나의 명이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안 어마어마한 게 없지만 갈수록 어마어마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점자로 시작해가지고 경자로 끝나는 네 글자가 있는데 왜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점입가경.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와, 경치가 너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다워진다. 점입가경. 그죠? 네. 무한대의 점입가경이 펼쳐지게 되어질 거예요. 네. 나는 무엇인가? 이거는 나의 삶의 본질적 이해에 해당합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죠? 그거는 나의 삶의 본질적 정립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참 멋지잖아요.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서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간다. 이게요. 자, 봐요. 나는 무엇인가? 그거는 벌거벗은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 하는 것은 들어있음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건 드러나 있음에 해당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한번 그냥 무심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에 흐르는 대강의 줄거리가 뭘까? 그죠? 그 요지가 뭐지? 이렇게요. 자, 봐요. 나는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 나는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서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간다. 그냥 무심코 한번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요지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이제 중간중간 다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 스스로 모두 다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허물어진 장면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더 표현해 보자면 내가 이제 주어지고 되어져 왔던 그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정으로 주인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어졌다. 자, 이거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새롭게 일구어 갈 수 있게 되었다. 즉 창조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준비된 하늘, 벌거벗은 땅, 그죠?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서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간다. 이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은 나의 명입니다. 나의 명. 자, 나는 무엇인가?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 그러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름 없는 곳에 와서 이름 있는 곳에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니까 더 큰 이름을 일구어내야겠구나. 아직까지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나만의 이름. 그것을 내가 이제 드디어 일구게 됐구나. 일구어야겠구나. 자, 이것에 이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치 뭐가 같냐면 나는 무엇인가 하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나에 대한 지금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상체와 하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얘기한 거예요. 상체는 들어있는 거. 나는 무엇인가. 하체는 움직이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나의 삶의 본질적 이해와 정립은 나는 일단은 상체와 하체로 되어 있어요. 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부터는 뭐냐면 그러면 상체는 무엇으로 되어 있고 하체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자, 상체, 하체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째요? 머리와 가슴과 배와 양팔과 양다리, 두 발, 이제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첫 번째, 나의 명. 이게 이제 머리에 해당하겠죠. 나의 명. 나의 명. 나의 명. 명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왜 우리도 많잖아요. 왜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 막 다 외우고 그랬었는데, 그죠? 국민교육은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나는 민족 중흥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사명, 명, 뭐 소명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숙명, 그 다음에 수명, 목숨, 수명. 이 명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죠. 명, 나의 명. 네. 그래서 나의 명은 뭐에 해당하냐면 나의 삶의 본질적, 여기까지 갔죠. 조직. 내 삶이 어떻게 무엇으로 조직되어 있냐. 이거예요. 자, 요게 나의 명 하면 요 명자 뒤에다가 리자 붙이면 뭐가 돼요? 명리. 명리. 왜 사주팔자? 굳이 종래의 개념을 치자면
거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하고 똑같냐? 전혀 전혀 다른 가장 본질의 그 명의 문제. 나는 어떤 명으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 조직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와, 이제 그 실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그 근저에 있는 나의 삶의 근저에 있는 가장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상체 중에서도 머리에 해당하는 나의 명, 나의 삶의 본질적 조직. 무엇으로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어떻게 조직할 건가? 지금 새 출발이니까. 새 시대 새 역사에 있어서. 네. 자, 오늘은 나의 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거를 위해서 나의 명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조금 기본적인 것들 조금 더 이해를 좀 하시게요. 자, 우선 들어있음, 드러나 있음, 그대로 있음, 그죠? 자, 초지일관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있음. 이건 모든에 해당하고, 모두 다에 해당하고, 모두 다에 해당한다. 자, 첫 시간인가? 그거를 상징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네모, 여기 있는 반듯한 네모. 이거는 네모인 듯한데 꼭지가 없는 둥구스름한 동그라미. 네모 비스꾸름한 동그라미.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합한 개념이 여기잖아요. 이걸 두 개를 단위로 한 개념. 그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마름모. 요거까지는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요게 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처럼 그 이름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영적 실존 그랬잖아요. 그죠? 그 0이라 그래. 0. 말 그대로 숫자 0이요. 0. 자, 네모로 됐으니까 명. 요 명하고는 이제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요것의 명칭, 이름이 그렇다고요. 요거는, 자, 봐요. 이게요. 이게 상징이라 그랬죠. 들어있음을 상징하는 거고, 드러나 있음을 상징하는 거고, 그대로 있음을 상징한다. 즉, 달리편은 이거 하늘을 상징하고, 요거는 땅을 상징하고, 요거는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와 있는 새 시대, 새 역사의 개념이에요. 지난 시기, 뭐 동양 철학의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징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요? 저리로 가세요. 화살표.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일종의 부호라고 표현하죠. 부호. 부호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농축해 놓은 설명이에요. 자, 이게 없이 하려면, 여기서 뒤로 돌아서요, 10걸음 앞으로 가셔서 좌회전 하셔가지고, 다시 곧바로 우회전 하셔서 슈퍼 나올 때까지 직진을 하시다가, 고개를 하나 넘어서, 300m, 그 바로 옆에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를, 이 장황한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쭉 가세요. 방향 저쪽. 그래서 그 많은 말을 확 하고 최대로 농축해버리는 거예요. 부호가 이런 의미예요. 부호라고 하는. 부호와 상징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상징은 뭐냐? 부호는 그러니까 부호는 어떤 개념이냐면 최소화의 개념이에요. 가장 최소화, 가장 압축해버린 거야. 많은 말과 많은 표현과 많은 설명들을 다 그냥 선 몇 개로, 예를 들면 이것처럼요. 그죠? 그러면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요, 반대예요. 상징은 최소화 반대가 뭘까요? 최대화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용, 봉황. 예를 들면 황제는
용은 황제를 상징한다라든가, 뭐 예를 들면 국가로 치면 뭐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 봉황은 그 왕비를 뭐 상징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표현 있잖아. 그런 상징은 어떤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갖다 부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나와버리는 용. 이런 걸 용을 부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상징과 부호는 대체적으로는 같은 의미지만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최대화와 최소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전에 저쪽 중세나 뭐 이런 데 보면 예를 들면 가문의 그 표식 문장이라 그러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방패가 있으면 방패 사자 위에 칼이 하나 있고 옆에 도끼가 있어가지고 편하죠. 이 최대화한 거예요. 우리 가문은 사자처럼 어마무시한데 거기다 칼도 있고 도끼까지 하여튼 표현해서 최대치를 쫙 웅장하게 표현한 거야. 이게 상징이라 그래요. 최대화한 거야. 근데 부호는 정말 최소화해버린 거예요. 부호. 여기 지웠네. 에이, 지워라. 부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철두철미한 부호가 뭐냐면 우리 한글이에요. 최소화해버린 그 부호가 부호의 대장이죠. 부호의 으뜸이 바로 우리 한글이에요. 기역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 그죠? 아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이거 14개, 이거 10개, 24글자죠. 이것으로 모든 걸 삼라만상을 다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역이 왜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요리 해놓고 이거 기역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모양들이었을까? 기역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부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설명을 삼라만상의 모든 운행과 삼라만상의 이치와 삼라만상의 그 선미와 그 짜여짐을 이 14글자로 최소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은요, 우리 대한민국 글이다 맞죠? 그 이전에 무슨 글이냐면 하늘의 글이에요. 천상의 글이란 말이에요. 야, 한글에 대해서 뭐 또 이렇게 해가 보시도록 하시게요. 그래서 부호 중에 가장 으뜸의 부호는 우리 한글이에요. 저도 앞으로 많은 설명들을 하게 될 텐데 한글을 가지고 많이 한글을 가지고 해가보자. 자, 요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건 상징이라 그랬죠. 이게 최대화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그러면 최소화해 볼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하고 요거예요. 요 속에는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들어있음을 부호로 표시하면 요렇게 표시됩니다, 이 말이에요. 뭐 드러나 있음을 부호로 표시하면 요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요, 모두 다니까. 이게 모든이고 이게 모두 다란 말이에요. 들어있음, 드러나 있음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게 여기 와서 자리하겠죠. 그죠? 이걸 통합하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요? 보세요. 요 안에가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은 거니까 요렇게 들어있는 거죠. 무슨 방패가 부호는 최소화한 거라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했다는 말은 늘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요것을 말랑말랑한 그 젤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가지고 최소한 거 이렇게 늘려보자. 여기를 잡고 한가운데를 잡고 쫙 늘려봐봐요. 뭐가 돼요? 요게 되죠. 여기를 잡고 쫙 늘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운데를 잡고 쫙 늘려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내나 요게 되겠죠. 그죠?
이래서 여기 해당하는 모두 다 요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십자가라 그러죠. 열 십자. 이게 십자가 교회에서 이 십자가라 표현하지 또 절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표현하지. 만약 여기가 요거 들어가죠. 요거 들어가면 어떻게? 이건 많잖아 그러잖아요. 그 공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이거죠. 열 십자죠. 열 십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뜻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온전히 조화, 균형, 규별, 합의를 이룬 단일화된 상태. 그래서 이걸 진리 표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의미로 보호해 놓은 거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참 멋지죠. 이 부호와 상징의 세계는 정말 깊은 이해의 영역이에요. 정리의 영역이고 또 하나하나씩 이해가 있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이 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 명, 섬이라고 해요. 섬. 그래서 선다가 이게 단순히 이렇게 스탠드업 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른이 어른으로서 서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요. 서다. 온전히 그 본질 그대로 그 모습을 갖추다.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같은 거예요.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진. 그게 섬인 거예요. 온전히 섰다. 그래서 이 마름모 형태로. 그러니까 이 마름모는 요것과 요것을 통합한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영명 섬인데요. 섬인데 이거를 순수 우리말로 풀어보자고. 그죠? 이거 들어있은 모든 그대로 있은 모두 다 드러나 있은 모두 다를.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건 이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죠. 물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게 막 꿈틀꿈틀 서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이게 실은 살아있는 하늘, 살아있는 땅, 살아있는 인간, 살아있는 삼라만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막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생각해 볼까요? 등산을 해. 산 정상에 올라야겠어. 그러면 부득 올라가면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냐면 등산하기 위한 적절한 컨디션, 그 다음에 그 준비, 예를 들면 사전 운동이 됐다 아니면 평소에 체력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등산을 바로 시작하면 필요한 최소의 어떤 도구들, 뭐 안전을 위해서 뭐 지팡이, 그죠? 그 다음에 배낭, 물 한 병, 뭐 오이 몇 개, 그 다음에 뭐지? 자유시간 몇 개, 뭐 사탕 몇 개, 예를 들면, 그죠? 그리고 산을 정말 안전하게 오를 수 있으려면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된다. 정해진 그 길 등산로로 가고, 예를 들면 술 먹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올라가다가 저기 어디죠? 그게 무슨 산이지? 저기 속리산 올라가다 보면요, 문장대 여기 가다 보면 거기도 깔딱고기가 산마다 다 있는 것 같더라. 여기 올라가면 거기에 그 주점 하나 있어요. 중간에 거기에 그 멋진 총각분이 이게 총각 아니더라. 결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머리다가 쫙 트럼펫 불고요. 멋지신 분이 계세요. 그래 너무 멋지셔가지고 막걸리 한잔 지금 올라가는 중인 거의 초입이에요. 초입. 막걸리 한잔 쫙 좋다. 멋져요. 그래서 다녀올게요. 이제 막걸리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올라갔다가 이제 술 다 깨고 이제 내려오는데 아이고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절대로 산에 올라갈 때 술을 마시는 거 아닙니다. 내려올 때 마시는 그런 것들,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겠죠. 자, 그래가지고 오르죠.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산 정상에 이르르죠. 그죠? 이거 같은 것 같아요. 이 들어있은 모든 이 영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 바르게 하고 바르게 있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름이죠. 그죠? 등산을 하는데 무리하지 않고 막
그죠?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이라든가 준비돼야 할 것, 이런 것들 제반을 그냥 제반을 딱 올곧게 준비하는. 예를 들면 이게 오름이죠. 자, 이렇게 오름이 준비가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어쩌냐면 올라가게 되죠. 이제 등반하는 거예요. 드러나 있음이잖아요. 오름은 들어있음이고 그러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산 정상에 이르르죠. 어제 우리 이름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이르름의 이름. 그래서 이름 각각 이렇게 해당되거든요. 순 우리말로 이렇게 옮겨봤을 때 아주 간명하게, 그죠? 야, 이게 참 멋지죠. 그러니까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 들어있냐? 오름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틀리고 뭐 사입이 있고 어긋나 있고 왜곡되고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진리로 운행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있으면 우리말로 순 우리말로 딱 두 글자로 옮기면 오름. 그래서 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진정으로 있는 것. 없는 것은 틀림이기 때문에, 그름이기 때문에, 잘못됨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름. 자, 그것이 내려와서 이 안에 드러나 있음에 내재돼서 그것이 풀어지죠.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잖아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움직여. 이 오름이 움직여. 오름. 그래서 참 우리 글이 오름 발음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름으로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오름으로 올라야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틀림이라든가 부족함이라든가 오차 있음이라든가 잘못됨이라든가 이런 걸로 오르면 정상에 오를 수 있겠어요?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그냥 못해버릴 수도 있고, 날 새버릴 수도 있고, 큰 어떤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옳게 올라서 이르러야 하는 거야. 그래서 산 정상에서 그 정상에 오른 그 기쁨, 정상에 오른 자로서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오름을 가지고 올라서 이르르는 거.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잖아요.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럼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찌 해야 되냐면 옳게 올라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들어있는 그것으로 그 오름으로, 즉 하늘 뜻으로 세상에서 큰을 가지고 올라서 마침내 그 자신이 온전한 섬을 이루어야 한다. 그로써 그는 더 큰 이름을 이루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옳게 올라 이르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옳게 올라 이르름. 여기다 써놔 볼게요. 옳게 올라 이르름. 오늘 어떻게 해서 아름다움을 이루어냈습니까? 옳게 올라 이르러서 마침내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다. 무엇이든 그래요. 자, 수험생이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오름이 담겨있는 그 교재, 예를 들면 교재가 틀려있으면 이거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오름 자체인 거예요. 오름. 그걸 교과서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맞게 기술되어 있고 다른 내용만 들어있는 정식 교재, 그게 오름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죽자사자 공부해야죠. 자기 것을 만들어야죠. 깜지도 쓰고 응용문제도 풀고 어디 적용도 해보고 시험도 자꾸 봐보고 이리 생각 저리 생각도 해보고, 그죠? 그게 이제 오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갖고 마침내 대학에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 그래요. 자, 하다못해 내가 멋진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해야겠어. 아가씨 결혼 오케이? 이런 경우 있어요. 있을 수 있지. 너무 보기에 좋게 생기면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야. 그 지극정성의 그 옳은 마음으로, 그 순수하고 그 정성 어린 그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고 그녀를 받아들이고 그녀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자, 그래가지고 그녀가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고, 그래서 데이트해, 뭐 한 달가 두 달가, 이제 뭐 정이 들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꼴이 나는 거죠. 결혼에.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 삶에서 가정에서 그렇고, 실은 모든 게 다 어쩌냐면 옳게 올라 이르르는 장면들이에요. 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실패하고 잘못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옳게 올라 이르르면 돼요. 아, 내가 틀린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러게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추락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내가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런 경우가 같아요. 히말라야 최고봉을 내가 등정해야, 그럼 최고 높이 오르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랬는데 하여튼 쫙 하고 올랐어. 근데 올라가는 그 도중에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한라산 아니 뭐지요? 그 히말라야 최고봉이 이렇게 이동해 버렸어. 예를 들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천지개벽에 의해서. 근데 어쩌냐면 이게 내비게이션 그리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야. 그러면 있지도 않고 오를 수도 없고, 저기 가 있을 거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시작해가요. 마치 이런 것 같아. 옳게 올라 이르러야 한다. 네. 왜 수많은 범죄자들이 폐가 망신하냐면 옳게 올라 이르러서 정당하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옳게도 빼버리고 올라도 빼버리고 그냥 이르는 그냥 한탕에 그냥 확 한목에 지어버려. 전혀 무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된 것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철창행위거든. 결국 폐가 망신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옳게 올라 이르렀을 때만이 정당한 것이고, 그죠?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 순리하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따뜻한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옳음과 이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요. 이따가 이게 나와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였어요. 나의 나의 명은 나의 삶의 본질적 조직이다. 아, 이거 좀 어마어마하죠.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 나의 삶이 무엇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말인가?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명. 그래서 그럼 명이 무언가? 그죠? 명이란 설계예요. 설계. 자, 이 집이 어떻게 지어져요? 그죠? 네. 제일 먼저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설계도를 보면 속속 이 집을 안 봐도, 이 집이 안 와도 다 알 수 있게 되죠. 설계. 자,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가 뭐냐면 설계인 거예요.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 우리 물질 육신이요. 물질 육신에서 세포 안에, 그죠? 염색체가 있고 그 안에 유전자가 있죠. 그죠? 유전 정보. 그죠? 거기에 이제 이 이중 나선 구조로 돼가지고 그 두 가닥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게 이제 여기 AGTC라 그러잖아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뭐 이게 이제 배열, 그 염기 배열이라고 하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됐다가 또 요거 요리 왔다가 이렇게, 이걸 쭉 풀면 우리 몸에 이 유전자를 풀면 달나라까지 간대요. 달까지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 세포마다 이게 다 내장되어 있는 거야. 그게 유전 정보예요. 그게 그렇게 짜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물질 육신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의 유전 정보, 그 짜여짐에 따라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져요. 발현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유전 정보가 마치 뭐가 같냐면 내 물질 육신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 배우도, 미국의 그 유명 배우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요즘에 이제 유전자 감식이며 그 해독을 하잖아요. 유전체를. 그게 이제 뭐 거의 일반화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 걸 해봤더니 예를 들면 몇 세 정도의 유방암이 발병할 수 있다. 그게 유전 정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 이 생명공학, 유전공학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 문명은 있는 신의 문명이래. 이거 신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게 청기누설이야. 근데 그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역사를 지금 읽어가고 있다. 그래서 새 시대, 새 역사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째요? 그냥 미리 수술해버렸잖아요. 그 유명 배우 얘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리 그 설계를 읽어가지고, 내 물질, 육신의 설계를 읽어가지고, 미연에 방지. 뭐, 예를 들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인체는 어쩐다 그랬죠? 물질 육신으로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되어 있다. 그걸 인체라 한다. 그럼 우리 인체는 어쩌 되겠냐? 인체도 당연히 설계되어 있겠죠. 그죠? 총체적인 설계. 그래서 이 총체적인 설계예요. 물질 육신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그것의 본질, 영혼의 설계까지. 아예 이걸 통합하는 게 이 전체에 대한 설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로서 나가 돼 있잖아요. 나의 총체적인 설계. 그걸 뭐라 하냐면 명이라 하는 거예요. 명. 그래서 표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명, 사명, 수명, 뭐 명리, 숙명.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죠. 명은 총체적인 설계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십시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 그래,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명들로 되어 있을까? 명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되어 있을까? 나를 조직하고 있는 그 명들, 그 설계는 몇 가지나 있을까? 그죠? 자, 첫 번째 명, 두 번째 명, 세 번째 명. 다 명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명은 총체적인 설계니까. 참, 생명.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운명. 그리고 전명. 이렇게 돼요. 생명과 운명과 전명. 이 세 가지 명으로 우리는 총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두 다가 생명으로 설계되어 있고, 운명으로 설계되어 있고, 전명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여기다 이제 별도로 이렇게 화살표 놨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명이라고 그래요. 주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네 가지요. 생명, 운명, 전명, 주명. 자, 이건 일단 놔두고, 이건 이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생명과 운명과 전명. 이 세 가지 명으로 각각이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 둘, 셋이죠. 자, 이건 일단 놔두고요. 하나, 둘, 셋이죠. 그렇죠. 다 여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들어있음에 해당하는 설계가 뭐냐면 이게 생명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생명. 자, 그럼 운명은요? 드러나 있음에 해당하겠죠? 여기가 운명이에요. 자, 전명은 당연하게도 이 생명과 운명을 통합하는 개념. 말 그대로 전체적인 명이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인 명. 여기가 전명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생명은 이게 들어있음이죠. 들어있음의 설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들어있음이 이 생명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들여다보면 나의 들어있음이 요런 것들이 들어있구나. 예를 들면 어떤 이에게 아까 그 경우처럼요. 어느 때 유방암이 올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운명은 뭐겠어요? 이거 당연히 이거겠죠. 드러나 있음의 설계예요. 드러나 있음의 설계. 전명은요? 그대로 있음의 설계겠죠. 이거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이 들어있음의 설계. 그러니까 이 생명을 들여다보면 그에게 얼마만큼의 오름이 들어있구나, 어떤 오름이 들어있구나, 예를 들어 이런 게 이제 다 들어있겠죠. 그죠? 설계니까. 다. 운명은 드러나 있음의 설계. 전명은 그대로 있음. 이거 전명은 이걸 통합한 게 전체적인 명이다. 그래서 그대로 있음. 그대로 있음의 설계다. 자, 이래서 어떻게 되냐면 들어있는 생명이, 즉 들어있음의 설계가 드러나게 돼요. 운명으로. 이걸 운명이라 그래. 운명으로 드러나서 마침내 어떻게 이게 이제 통합이 되면서 전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명. 설계. 각각이 자기 자신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제도, 설계도, 밑그림. 그래 실제로 저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 명리학, 사주팔자 이것도 실은 그러한 설계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예를 들면 가고 없는 한참 지난 그 얘기인 거고. 멋지죠. 그래서요. 조금만 더 봅시다. 이 생명은 만유의 실존인 거고요. 운명은 만유의 실제. 실존과 실제 했었잖아요. 영적 실존, 물적 실제. 그럼 요 전명은 만유의 현재. 그러니까 현재는 무엇으로 따지냐면 들어있는 무형화된 그 실존과 드러나 있는 유형화된 그 실제, 이것이 그의 현재를 이루는 거예요. 나의 현재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멋지죠. 자, 여기에 요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이 주명은 뭐에 해당하냐면, 이 참 멋져요. 주명은 이건 이렇게 돼요. 이게 주인 주자잖아요. 자, 주명은 뭐에 해당하냐면 이건 별도로 빼놓은 거잖아요. 다 이루었음의 설계예요. 자, 생명은 들어있음의 설계, 운명은 드러나 있음의 설계, 전명은 그대로 있음의 설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공통적인 뭐냐면 있음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개념이죠. 있다. 현재형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봐보세요. 다 이루었음이죠. 과거형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들어있음과 드러나 있음과 그대로 있음을 다 수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면 모두 나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룬 자의 설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 주자 주문명이라고 해요. 이때 이제 기쁘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다 이루었으니까 오직 한 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직 한 분의 총체적인 명이다. 예. 자, 이 주명은 이 생명과 이 운명과 이 전명을 다 이루었을 때, 이걸 총체적으로 수료했을 때 주어지는 그만의 독특한 위대한 설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설계를 지닌 자들이 깨달은 자, 성인,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이제 여기 다 넣었죠?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죠? 눈이 번쩍 뜨이죠? 나의 밑그림, 나의 총체적인 설계, 가장 근저에 있는 그것이 뭐냐면 명이에요. 명. 나의 명. 그 명은 나의 총체적인 설계란 말이에요. 설계도란 말이에요. 그건 각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명과 운명과 전명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운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운명을 믿어 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 많이 하더라고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근데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드러나 있으면 설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세상 속에서 회자되는 운명이라는 얘기는 뭐 좀 기복적이고 뭔가 행운에 따르는 막 이미 그 결정되어져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어떤 짜여진 뭐 어떤 짜여진 막 예를 들면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운명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그래야 하거든요. 그 운명에 대한 굉장한 그 오해예요. 그 정확한 이해가 아니고 운명이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 자동차가 있죠. 그죠? 그러면 자동차가 뭐에 해당하냐면 생명에 해당해요. 그죠? 그러면 이 시동 살리면 요즘 누르잖아요. 그러면 붕! 자, 생명 활동을 시작해. 그래가지고 기어 넣고 가면 그래갖고 주행하는 게 운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가만 놔두면 자동차가 하늘로 뜰 거냐, 뭐 바닥으로 꺼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이런 자동차 없어요. 그러다 큰일 나게요. 맨날 사고만 내고 다니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으로서 굉장히 일천한 생각들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이 뭐가 부족해서, 그죠? 뭐가 결여되어 있어서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인데, 내가 하늘이고, 내가 땅이고 하는데, 뭐에 그렇게 기대야 되고, 뭘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하고, 뭘 그렇게 막 바라하고, 좀 요행이 없을까? 설마 하고, 뭐 이래야 되냐고요. 그런 이치는 없어요. 그런 이치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새시대의 역사에 있어서. 나의 명. 그죠? 자, 그래서, 생명, 운명, 전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각각 이 설계, 이러한 설계에 해당하고, 그 설계가 나의 실존과 나의 실제와 총체적으로 나의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다. 나의 현재 나의 상태, 나의 양태,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그 생활, 나의 삶 어디서 나오냐면 그 설계되어 있는 그 밑그림에 그려 있는 거예요. 멋지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것이에요. 이론적인 거. 이렇구나. 나의 총체적인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이것들을 가지고 정말 일생일대의 자기의 삶을, 나의 삶의 본질적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삶을 본질적으로 조직하세요. 조직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려고 그 조직은 요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안내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부터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론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제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 생명의 설계가 이렇게 그렇게 돼 있을 거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 내 운명이 이미 설계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거예요. 내 설계가 그래, 나는 타고난 팔자가 그랬었어. 나는 해도 안 돼. 이번 생은 포기해야겠어. 지금까지의 인류의 삶이 이런 거였어요. 그야말로 내가 주인인지, 내가 객인지, 내가 나의 의지로 내 삶을 일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그저 오라면 오고 가라면 바라면 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저리 기울였다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이미 정해진 것은 없어요. 네. 자, 왜 그러냐면요. 나는 무엇이라 그랬죠?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준비된 하늘이 준비되어 있는데 벌거벗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아니, 벌거벗었으니까, 그죠? 어떤 옷도 입고 있지 않으니까 모든 옷을 다 입을 수 있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미 조직되어 있었구나. 아, 이걸 이제 알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으로서 자신의 삶을 본질적으로 다시 조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은 실질적으로 부활이고 거듭남이고 새 탄생인 거예요. 이게 대도약이고 와 있는 새 인간으로서, 그래서 와 있는 새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헌인간이 아니란 말. 새 인간으로서 다시금 본질적으로 조직하게 돼 있어요. 조직하시라. 그래서 이걸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이제 비로소 우리 전체 인류는 그야말로 내 손에 나의 생명과 나의 운명과 나의 전명을 쥐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도도하고도 당당하게 나의 파노라마, 나의 대인생의 서사시, 나의 위대한 일대기를 이구어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참으로 눈물을 흘린 장면인 거예요. 내가 나의 생명과 나의 운명과 나의 전명, 나의 설계를 이제 내 손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이해했고 또 그런 측면이 있었냐면, 이미 아마 저 하늘이 점지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설계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 설계대로 내가 잘해야 할 텐데, 저 설계를 내가 위비어 만들 텐데, 그래서 하늘 눈치 보고 땅으로부터 간섭받고 조마조마하고 막 죄의식에 쌓여가지고 뭐 조금만 깜짝 놀라고 그냥 헛기침하고 살얼음판을, 세상을 막 살얼음판 그냥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아니요. 지금까지 그런 삶이
이제 각오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인간의 본 모습, 본래의 모습, 인간의 참된 본질을 이제 새 시대 새 역사 이 새 도리에 의해서 새롭게 일궈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 와 있는 하늘로서 이 땅에 와 있는 새 인간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정체성,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인류는 막 전쟁하고 범죄 지르고 사기치고 보이스피싱하고 뭐하고 그런 악당 그런 이상야릇한 그 사람 집단 무리배 들인 게 아니고 와 있는 새 인류다. 하늘이 낳은 인류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놓고 내려놓고 각자 나의 삶, 우리 전체의 삶, 이 지구의 삶, 이 은하계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본질적으로 재조직한다. 가장 온전한 상태로, 가장 얼음으로 온전히 올라서 이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마침내 완성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그거를 안내해 드릴게요. 아이고야, 이거 뚜껑을 너무 열어놨다. 자, 생명은 들어있으면 설계라 그랬죠. 많이 실존. 자, 이거는 어떻게 설계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를 직접 이제 본인의 명을 설계하신다면 총체적인 설계를 하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가 뭐라 그랬죠? 지금 나에 대한 것들하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명. 나는 내 살아감의 당사자다 그랬죠. 주인공이 그랬죠.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부터, 나에 대한 설계부터 누가 설계해 놓은 거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질질 끌려다 그게 아니고 애초에 설계부터 내가 하는 거. 이게 정당하지 않아요? 이게 참으로 걸맞는 거죠. 이게 참으로 장엄한 장면이죠. 이게 참으로 대광명이죠. 대희열이죠. 대자유죠. 아이고. 오지 그렇다고 쑥 넘어가네. 정말 멋지네. 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생명 이거예요. 이거 세 개. 이거 뭐야? 지금 명을 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세 가지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생명이라는, 운명이라는, 전명이라는 지금 그 그릇만 지금 딱 준비된 거예요. 여기에 실제 알맹이의 설계는 본인의 명을 설계하는 거다. 자, 우선 생명부터 어떻게 설계하냐? 생명, 요거 0이거든요. 예. 이래서 이제 아까 이 설명을 먼저 드린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설계된 거는 뭐겠어요? 본인 이름, 어제 우리가 이름 했잖아. 이름 없는 거. 이 이름을 일구는 거야. 이게 진짜 더 큰 이름인 거예요. 그죠?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름을 일구는 장면이에요. 그죠? 생명,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훈이잖아요. 그러면 생명 이훈. 자, 홍길동 씨는 생명 홍길동. 그러니까 생명 홍길동의 명으로 3회예요. 3회의 밤을 보내면 되어진다. 자, 이거 3회의 밤이라는 것은 밤 3번 보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밤 한 번, 내일 밤 한 번, 모레 밤 한 번. 밤을 보내면 돼요. 밤을. 낮에는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명 홍길동 이런 마음으로 그 밤을 보내시면 돼요. 보내라는 것이 나를 꼴딱 세우고 절대 자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 중심, 그죠?
딱 그 중심을 생명 홍길동 딱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그날 밤을 평소에 하셨던 대로 뭐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주무시고 하시면 된다. 그거를 3차례 하셔라. 3회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생명에 대한 그 설계가 되어져요. 그 그릇에 본인의 생명이라는 그 설계 그 백지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운명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멋지다. 이게 이제 운명이라 하겠죠. 운명. 자, 요번에는 내나 본인 이름이에요. 근데 운명에서는 이렇게 상징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는 저게 0이 상징이기 때문에 0, 0, 0으로 했던 거. 여기는 명이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질계잖아요. 세사. 그래서 요 3개예요. 이것도 본인 이름인 거예요. 의, 명으로. 이건 오늘은 뭐가 많이 써져가지고 이거는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3회의 자, 요번에는 낮이에요. 낮을 보내면 되어진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건 순차적으로 하셔야 돼요. 먼저 생명에 대한 설계를 하시고 3회 밤을 보내시고 그게 다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꼭 이것도 연이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쉬었다가 며칠 있다가 해도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운명. 운명 홍길동. 이거 본인 이름이에요. 운명 홍길동. 그 마음, 그 의지, 그 뜻, 그 명으로 3회 낮을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반대죠. 여기는 밤을 보냈으면 됐고 여기는 낮을 보내시면 돼요. 낮 동안에 직장 출근하시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부터 오늘은 운명에 대한 설계를 해야겠다. 그래, 참으로 그동안 내 운명이 너무너무 좀 아쉬웠어. 완벽하게 내가 내 운명을 정말 손에 쥐었으니 내 운명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내 운명의 밑그림을 앞으로 내 삶의 이 드러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의지로 운명 홍길동 딱 이 명으로 그 낮 시간만 해 떠 있는 동안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은 이제 아니죠. 그 다음 낮 또 그 다음 낮 이렇게 3회의 낮을 보내면 되어진다. 자, 전명은요. 전명 전체적인 명이라고 그랬죠. 이 이명과 이 명을 통합한 단일화한 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로 합친 명이에요. 전명 요번에 뭐로 표현되겠어요? 말은 뭐 이 섬으로 표현. 이거 본인 이름이에요. 전명 홍길동인 거예요. 그 상징이 각각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명 홍길동의 명으로. 이번에는 뭘까요? 밤도 보냈고 낮도 보냈네. 이번에는 이걸 통합한 게 여기 개념이라 그랬죠. 멋지죠. 3회의 하루를 보내면 되어진다. 그 말은 3일 동안 보내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밤, 여기는 낮. 이때는 하루를 다 보내야 돼. 낮과 밤 다 24시간을 보내야 돼. 3일 동안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낮과 밤 구별 없이 하루 개념으로 3일간 하셔야 한다. 자, 순서대로 생명 먼저 하시고 운명 하시고 전명 하시면 본인의 총체적인 설계, 본질적 조직, 가장 바탕의 밑그림을 본인의 손으로 설계하시게 돼요. 짜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다른,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새 생명, 전혀 다른 새 운명, 전혀 다른 새 전명으로 새로 가득 부활을 이루고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주도하고 주체적으로 도도하고 당당하게 멋들어지게 여한없는 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요번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언제든지